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65살 이상 노인이고 이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가치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KBS 전주방송 총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의료와 요양 같은 돌봄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체계 어떻게 만들어갈지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대부분의 돌봄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 돌봄의 가능성을 김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들이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이곳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집에 찾아가거나 노인들이 주간보호센터로 오는 재가 장기요양.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혼자 살거나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과 막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등 140명 넘는 직원들이 일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쭉 살던 익숙한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요양, 주거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함께 어르신을 돌보아야지 지역사회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운동에서 출발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재가 노인 돌봄 기관을 비롯해 장애인과 산모 신생아 돌봄 기관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개인 의원과 여러 복지 관련 기관 단체들과도 협업해 한 달에 2,000명 정도에게 의료, 주거, 정서, 빨래, 식사 등 다양한 돌봄을 연계해 제공합니다. 지역성, 그다음에 주민공동체성, 그다음에 민간협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방향이 얼마나 성숙하거나 또는 바람직하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오는 3월부터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시행합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생활권 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 재가 기관을 확대하고 퇴원 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는 650곳, 방문 요양, 간호, 주야간 보호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재가 기관은 1,4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 관련 올해 국가 예산은 1,0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국가가 전혀 재정을 안 놓고 건보 재정이나 장기요양 재정이나 아니면 지자체 재정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불균형하게 될 부분도 있고 굉장히 우려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이 적절한지 판정한 뒤 돌봄 계획을 마련하고 연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지역에 있는 돌봄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연결해 통합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의료도 들어가 있고 장기요양 서비스도 제도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 사회가 하는 이제 돌봄 사회 서비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관리 주체도 다르고 그다음에 재원도 다른데 이걸 어떻게 묶어서 특히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방문 진료를 통합 돌봄 체계에 어떻게 결합시킬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와 주거, 복지시설 같은 돌봄 여건이 훨씬 열악한 농촌에서 통합 돌봄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취재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집에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갖다 줍니다. 마을 공동공간에 만든 빨래방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마을을 돌며 가져온 이불, 옷 등을 세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외진 마을에 일주일에 하루 그림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복지관이 있는 읍내를 오가기가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마을회관에서 그림을 그리며 치매 예방 교육도 받습니다. 혼자 있으면 들어누우면 별상 생각이 다 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막 사는 것도 억울하고 막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싹 없어요. 서울시 자치구 두세 개만한 면적이지만 주민은 3,000명도 채 안 되는 농촌면에서 마을 자치회가 기반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돌봄들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 활동들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정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라거나 혹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나 주변의 자원들, 주변의 이웃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32개 마을 중 23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돌봄 반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 노인분들의 사시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몸 건강 상태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분이 돌봄 반장이 있습니다. 별다른 보상은 없지만 돌봄 지원 대상과 방식을 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참 따라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하지만 마을 공동체가 사실상 사라진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통합 돌봄은 풀기 힘든 과제입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시장은 외면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토대가 많이 취약합니다. 면적에 최소 1개 이상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40%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수익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화로 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없는 데는 가지 않죠. 통합돌봄에서 가장 핵심이지만 농촌에서는 가장 취약한 1차 의료와의 연계를 위해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900개 각기가 있어요. 전국에. 의료 취약 지역에 조산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뭐 했냐? 1차 의료를 진짜 했습니다. 땅은 넓은데 돌봄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적은 농촌에서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 돌봄 유형을 만들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일은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통합돌봄의 핵심인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대 노인 부부가 사는 집을 방문진료진이 찾았습니다. 기침이나 이런 거 안 하시죠? 나와요. 노인 부부는 10여 년 전 암 수술을 받았고 고혈압 등 여러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기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병원 가기가 어려운 탓에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방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가야 하고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함께와 노인 부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혹시 오시는 게 있어요? 주민센터 가끔 와요. 가끔 뭐 도시락 이런 거 받는 건 없으시고 그거는 없었어요. 네, 요양보호사님이 와서 잘 해주시니까. 네. 복지와 연계한 방문진료 재택의료는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1차 의료 수혜자 맞춤형 방문 재택 의료 활성화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주시 의사회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전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도 한의원과 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전주시 의사회는 통합돌봄 지원센터도 운영해왔는데 가정의학과 내과 등 동네 의원 20곳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 85%가 원장 혼자 진료하는 단독 개원 형태여서 방문 진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난관이에요. 우리 원장님들은 다 1차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비우면 환자들이 이제 막 힘들어 하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집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로 전국에 344개 의료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전북은 김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2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돼 있습니다. 군산, 남원, 임실, 무주, 진안의료원과 부안군 보건소, 한의원 7곳이 포함됐습니다. 1차 의료를 맡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려면 통합돌봄에 꼭 필요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단독 개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분들을 다 고용할 만큼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의협에서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좀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진료, 재택의료, 수가 현실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방문진료, 재택의료 확대는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이나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실제 참여율은 전체 의원의 1%도 안 됩니다. 1인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방문진료 수가가 지금보다 2배, 2배, 2.5배가 더 대폭 인상되면 나가겠다라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는 통합돌봄 수요를 찾아내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복지 등 관련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집에서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가 있어야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나이 드는 삶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역에 기반한 통합돌봄 생태계를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12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입니다. 65살 이상 노인들이 사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아파트 안에는 무료로 또는 2,000원만 내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관도 함께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여러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고 노인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점은 없어요. 노인들이 식사,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을 아파트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공간입니다. 여기 주거 환경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복지관이 가깝고요. 보건소도 주변에 있어서 아주 노인들이 살기는 진짜 적합한 것 같아요. 집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손잡이, 미끄럼 방지 같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 연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생활지원사가 매주 찾아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등 따독따독 하면서 잘 지내냐고 그러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좀 안 보이면은 또 전화를 해요. 어디 아프시냐고.
한 달에 8만 원에서 15만 원 하는 임대료를 내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준하는 그런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돼서 어르신들이 엄청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일상 돌봄과 여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인 전용 주택은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비싸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 등 제한이 많은데 그나마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4천여 곳에서 23만 명이 생활하고 요양병원 병상이 25만 개가 넘는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국회에서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필요한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을 늘리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호 정도 목표를 갖고 지원주택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집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생활을 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을 고쳐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이때까지 한 7년간 해왔습니다. 그 사업에서 사실 제일 큰 경험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주택 개조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노인만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한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편리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집은 10채 중 3채가 안 됐습니다. 통합돌봄이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먼저 살고 있는 집이 편하고 안전하며 그 집에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